피고자 복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혜영 동기입니다. 옆에는 앞전 정부피고자 복지투쟁위원장 이호도 고문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지금 1년 한 5개월째 삼성공관 앞에서 노조 투쟁을 하고 계시는 이만신 동기입니다. 삼성의 시대의 형사입니다. 제가 해고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고자 생활하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삼성 노조 관련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양심과 소명이 아무리 정치와 사회와 나라가 적폐로 넘쳐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명수를 걸려내는 필터 역할을 하시면 이 사회는 분명히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 압박으로 인해서 정리해보다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 거리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문제를 잘 다뤄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의 삶과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는 보편적 가치가 이 사회에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언론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노조 삼성그룹의 부당노동 행위에 맞서 복직투쟁 중에 있는 삼성그룹 해고 노동자를 대표하여 명예회복과 복직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국민의당 사에서 목숨 건 단식투쟁 회기죄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1991년 삼성그룹 경남 지역 본부장으로 추대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러 가다가 사법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서류 일체를 강탈당하고 당일 부당 해고당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조를 만들려다가 부서장에게 15일 납치 강금으로 시작하여 부당 해고시킨 후 복직투쟁을 지속하자 사측은 끊임없이 고향 부모님을 찾아가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부친은 58세 유언장만 남겨놓고 해고물량 되셨습니다. 제 옆에 하면은 남편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서 회사 정문에서 유인물을 나누려다 인사과 부인이 만나자고 약속하여 나갔다가 당시 경남도청 소속 경찰관에 납치되어 산자락을 끌고 가 천리 공무와 만행을 저지르고 범죄 사실이 들통나자 경찰 간부들이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삼성의 사직에 의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법대로 처벌을 원하여 경찰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고무장인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인권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나 문재인 변호사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했는지 가늠할 수 없으나 해고무장인 판결 결정적인 입증서의 공증서를 빠뜨리고 패소하여 본인이 대법원에 공증서를 제출하여 사측과 협의하여 상고를 취하고 삼성건설 러시아 지점에 복직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사측은 끊임없이 노조 포기를 강요하고 탄압하여
1년 근무, 국내 귀국하여 원직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고 통지한자 받지 못하고 이렇게 복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에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무덤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언론의 양심은 거대 자본 삼성 앞에 초라해졌고 진실은 침몰되었으며 정의는 사라져 부득이 국정조사를 통하여 삼성그룹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국회 차원의 국정사를 통하여 부당노동 행위 방지 및 규제 통합을 조속히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헌법 33조 1항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성그룹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혀질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탄핵 정국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노동자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경제정의사회를 구현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고 후보자 시절 삼성그룹의 노조와의 문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수사를 약속한 바 있으며 김용주 노동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업무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촛불전국의 민심을 이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를 조롱이라도 하듯 무소불위의 삼성은 이달 초순경 또다시 삼성 SDI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호랑듯이 부산시켰습니다. 삼성은 총수 일가의 작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유의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를 3대에 걸쳐 세습하기 위해 비서실, 구정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로 이름을 바꿔가며 정경주착이라는 정치 조직을 통해 시장 경제를 내국에서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가치를 짓밟으며 극기와 이근에 대한 성범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어떠한 사법적 도리적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이근희 회장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공동주범이 되어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의 국회이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삼성 족벌과 삼성 재벌을 변하지도 별을 힘이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당노동에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성 권력은 개혁정부나 보수정부 그 누구와도 짝을 이루며 정치 권력의 뒤편에서 법과 제도 문화를 선점하여 전문적 자율성을 지닌 행정관리를 포섭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누리는 국회의원에게 논의를 벌여 정책과 법을 삼성자본 이익에 유리하게 만들고 검사와 판사에게 영향을 미쳐 사법권의 독립을 그룹 지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또한 언론기관을 움직여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국가를 지배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삼성으로 향하면서 삼성은 대한민국 사회에 의해서 운영하는 독보적인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주공화국이 무너지고 삼성 왕국이 되면서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이자 권력의 공범자 삼성은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죄를 책임지기보다는 발뺌하기 급급하였고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정 지원,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미르재단 K스포츠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그룹 지배 구조를 위해 국민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국민연금까지 도둑질해가며 이재용이 3조 원의 이득을 볼 때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강탈당하였습니다. 재벌 기업의 승리 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과정이었고, 삼성이 쌓아올린 성과는 이재용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삼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이번에 노력의 성과인데도 삼성과 이재용은 이러한 성과를 불법적인 로비에 사용했고 개인의 재산을 돌리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제2원 문호조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타락하며 무력화시켰습니다. 경직된 조직문화 감시와 폭력, 노동권 타락을 대표한 문호조 신화 속에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이때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고 노동자가 자살에 이르고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최대익을 내는 반대쪽 공장에서는 직업병으로 지난 10년 동안 여기는 삼성 반도체 라인 공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79명의 노동자가 죽어갔고 200명의 노동자가 질병의 원인도 모르고 병마와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충과 권리를 박탈하면서 얻은 부를 정치권의 논의 안에서 기업의 명령을 이어가고 있는 모노조 삼성은 어떠한 견제 없이 기업 이익의 현황에 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권력의 부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을 개선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권리가 보증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 70년대 전쟁 역사의 예측이 여전히 유효한 대한민국에서 노동법이 있어도 노조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하고 노동 상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법과 노동법은 노동자의 노동 상권의 행사를 통해 근로 조건 유지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나 국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겠습니다.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노조 파괴 계획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작성 집행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의 작성, 집행에 참여한 인사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촛불은 박근혜 개혁을 거치며 한국사의 재벌 체제를 변화시키라 새로운 세상이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계기되고 소득 불평등은 심각해져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왜 벼락 끝으로 내몰렸는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촛불은 재벌 체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적폐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적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면하는 국민 대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자 살리기에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회 또한 하루속히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고통받고 있는 대구 노동자, 벼랑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이만식 동지께서 예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해고 노동자 명예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칙 복직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이나 물론 경제 이익 때문에 그렇겠지만
문호조 삼성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기업의 가치가 평가받는 이 잘못된 사회 구조와 모순을 이제는 그 왜곡된 가면을 저희 삼성해고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이라는 이 헌법적인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삼성의 잘못된 노사문화를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탄압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안 해도 됩니까? 따로. 예. 앞으로 제가 오늘 단식 투쟁 100일째입니다. 저도 해보자 생활 26년에 왔는데 이렇게 추악하고 악덕기를 못 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어느 누구 협상 테이블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해고 노동자들의 이 절박한 삶을 좀 정화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